잠깐 들어가서 페이지 이름만 보고 올게요. 830에 315입니다. 이거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미리 캔버스 로그인해서 들어가셔야 나중에 다운도 쉽게 받으시죠. 회원가입 해야 되죠. 저번에 했었잖아요. 일찍 가서 못했나? 아니요, 그때 하시고 그걸 개인 계정에다가 보면 미리 캔버스에 지금 사진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페이스북인가? 가입은 페이스북으로 그쵸 선생님? 뭐 아마 구글 아이디로 바로 들어갔거나 네이버 아이디로 바로 들어가게 했을 거예요. 아 네이버로 이메일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왜 오늘 처음 들어간 거 마냥 이런 기억나고 뭘 공부를 했는 거고 뭐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꾸미면 될 것 같네요. 다운로드. 나 이거 포기할래. 만약에 미리 캔버스가 정 어렵다 그러면 그냥 저번에 배웠던 포토스케이프 있었잖아요. 그걸로 제작하세요. 원래는 제가 그 포토스케이프로 설명드리는 부분이었는데 미리 캔버스를 그래도 배운 김에 써먹으라고 계속 그걸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제작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이즈만 맞게 제작하시면 되니까. 제작한 거는 커버 추가해서 업로드해 주시면 돼요. 저번에 바탕화면에
저장했다면 선택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저장. 여기 또한 업데이트, 업로드. 좀 전에 만든 걸 선택해서 넣고, 마음에 들면 저장. 이렇게 만들면 세트가 꼭 나쁘지 않죠? 자, 사진을 다 세팅하셨다면은 두 번째로 하실 거 바로 여기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여기 밑에 더보기 하시면 정보라는 란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입력해 보세요. 카테고리 개인 블로그인데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 말고 난 쇼핑몰로 하겠다. 그럼 쇼핑몰로 바꾼다든지, 네,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개인 카테고리는 3개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테고리가 수정됐죠? 자, 페이지 정보 수정해서 나머지 설명서부터 쭉 넣어주시면 돼요. 특별히 넣을 거 없으면 뭐 실습용 페이지입니다. 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연락처, 휴대폰 번호에 보면은 1이 아니고요. 요 국가명에다 대한 적으면 대한민국 나와요. 전화번호 적으면 되겠죠. 아니면 페이지에 전화번호 없음 해가지고 전화번호 없애도 되고, 웹사이트 없으면 웹사이트 없음에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이메일 없으면 이메일 수 없음에서 저장하시면 돼요. 자, 상세 주소가 있습니다 해서 주소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자세히 나타내 주지는 않아요. 서울 이렇게 나타내도 얘가 제대로 서울을 나타내 주지를 않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핀을 조절하세요. 네, 전화번호 없음 하시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음으로 해야 돼요. 네. 전화번호 그래서 핀 주소는 자세하게 해주기가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핀을 대략적으로 꽂아서 이런 식으로 맞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딱 그 위치를 꽂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장됐죠? 이게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게 잡기가 힘드네요. 자, 저장. 이제 지금 상세 주소가 없습니다로 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지역 있으시면 고르고, 영업시간 있으면 정하고, 지금은 그냥 실습 페이지니까 대략적으로만 주세요. 저자 정보나 제품 이런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만약에 내 휴대폰 번호 안 적겠다, 페이지에 전화 없음 하고 저장하시면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이름 요거 설정하시는데, 누르시고 이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주소가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요 페이지를 찾아가게 하기 위한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영어랑 숫자 같은 걸로 만드시면 돼요. 띄어쓰기 안 돼요. 닉네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저는 이런 이름으로 설정해서 만들게 하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페이지의 주소가 바뀌어요. 이렇게 주소를 만들면 facebook.com/pg/sns123ss 요게 페이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내 페이지로 찾아오라고 할 때 이 주소를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이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 이름 안 정해도 되죠.
원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얘기야? 누군가가 내 페이지에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홍보용 페이지인데? 지금은 만드세요. 그러면 저기 사용자 이름은 뭘로 영어랑 영어 숫자 같은 걸로 만드시는 거고 고유해야 되다 보니까 네. 너무 어렵지만 않은 이름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한 번 정하면 못 고쳐요. 수정 못 해요. 수정이 가능해요. 수정 가능하세요. 언제든지. 자, 그 다음 비즈니스 상세 정보, 수정 시작 날짜, 고칠 수 있는 사항들 고쳐주시고요. 옆에 페이지 소개를 들어가서 커버 사진은 아까 전에 우리 만든 사진 있으니까 그거 골라주시고 제목에다가 간단하게 페이지 한 번 더 적죠 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어떤 정보 적고 게시해 주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페이지 소개를 볼 사람은 여기를 눌러서 보겠죠? 지금은 그냥 대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만들었던 미리 캔버스에 커버 이미지를 넣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설정 끝나고 나서는 페이지 설정하러 갈게요. 그래서 버튼 추가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내가 만약에 연락하기로 가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전화로 가게 하겠다 하면은 전화를 입력을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게 돼 있죠. 전화번호는 뭐 대한 적으면 대한민국 나오죠. 그러고 사람들이 요 버튼을 눌렀을 때 넘어갈 그 주소로 전화번호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걸 누르면은 전화가 걸리게 해주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행동유도 버튼을 지금 무엇으로 넣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은 그냥 전화로 하셔서 뭐 00, 뭐 00000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되니까 편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 만드신 분은 조금 쉬었다가 12시에 이따 페이지 정보 수정하러 갈게요. 페이지 정보 수정. 아, 죄송해요. 페이지 정보 수정이 아니라 설정. 또 똑같은 창이긴 해요. 자, 여기 일반에서는 페이지를 공개할 건지 말 건지, 공개 페이지냐 아니냐 이런 거부터 설정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방문자 게시물, 타겟 뭐 게시물 공개할지, 스토리 공유 기능에 대한 어떤 설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내가 만들다 보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도 했잖아요. 그런 중복된 페이지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페이지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을 때 페이지를 삭제하는 것 또한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페이지를 관리할 수가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책에서는 67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페이지 정보. 아까 전에 설정했던 정보 넣는 란이에요. 여기서도 잡을 수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 메시지. 이 메시지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말해요. 그래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넣을 때 인사말을 우리가 표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여기다 첨가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개인 페이스북 메시지하고 동일한 거죠? 페이지 안에 메시지예요. 따로 있어요? 예, 보시면은 페이지에서 우리가 받는 건 어쨌든 개인하고 같이 나오기는 해요. 이 메시지에서 만약에 요거를 인사말을 표시하겠다 하면은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채팅창에 먼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인사말을 표시한다 이거고요. 이거를 바꾸고 싶으면 변경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 항목을 더 추가하거나 이 멘트를 바꾸시는 게 가능합니다. 저는 네. 개인 페이스북 네, 거기에 메신저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이거하고 메신저가 동일한 건가요? 동일하게 보실 수 있어요. 기능적으로는 동일한데 물론 페이스북 메신저로 물어보는 사람이 내 메신저로 받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은 동일한데 별개죠. 페이지에 메신저로 보내는 사람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했을 때 내 계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이버에 네. 네이버에 블로그가 있고 네이버에 뭐 블로그가 있고 네이버에 무슨 뭐지 같이 뭐 카페요? 네이버 카페가 따로 있듯이 뭐 포스트라든지 뭐 별개잖아요, 걔네들도. 개인 페이스북이 따로 있고 그렇죠. 페이지가 따로 있고 그렇죠. 그룹이 따로 있는 그렇죠.
네이버에 카페가 따로 있고 블로그가 따로 있듯이. 그렇죠. 자, 템플릿 및 탭 요거 설정하러 가볼게요. 자, 템플릿 및 탭에서는요. 혹시 여기 쇼핑몰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템플릿을 좀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템플릿은 일반으로 돼 있을 건데요. 나중에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그 쇼핑 태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태그를 할 때 상품에다가 태그를 걸어서 물건을 사러 갈 수 있게 연결시켜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쪽에 템플릿에서 수정을 누르셔서 쇼핑이라는 이 메뉴를 눌러 놓으셨을 때 그게 이제 해당될 수가 있어요. 템플릿이 쇼핑. 네, 쇼핑 템플릿을 찾아서 한번 바꿔보세요. 자, 템플릿에는 탭들이 있죠. 그래서 이 탭을 내가 원하는 대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만약 샵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끌어다가 이렇게 위로 옮기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대로 이 템플릿들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필요 없는 템플릿이 있다면 그 필요 없는 템플릿은 설정 해제를 해서 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작성자 표시 여기는 기본적으로가 원래 세팅대로 두시면 돼요. 아니면 본인 이름으로 굳이 띄우겠다 그럼 밑에 걸 고르시면 되는데 보통은 게시물 작성자는 그 페이지 명으로 두게 됩니다. 자, 알림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알림 받기 싫으시면 꺼두시면 돼요. 알림을 그냥 해제해 버리시면은 알림이 안 오겠죠? 그쵸? 에이, 해제. 문자 메시지 안 받을 거야. 뭐 이렇게 꺼버리면 되지 뭐. 그쵸? 아니면 받으실 것만 체크해서 쓰시면 돼요. 자, 고급 메시지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봇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코딩을 아실 때 해당되는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역할이에요. 페이지 역할은 관리자를 추가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개인 계정으로 들어가서 페이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개인 계정 하나만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개인 계정이 비활성화가 됐을 때 페이지는 유령 페이지가 됩니다. 아무도 관리를 못하는. 그래서 페이지 역할을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관리자가 한 명인 경우 67페이지 하단의 두 번째 줄 보시면 관리자 개인 계정 문제 발생 시 해당 페이지도 삭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관리자를 2명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동 편집이 가능한 관리자, 편집자를 추가하는 걸 추천한다 라고 돼 있죠. 그 부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사람 및 다른 페이지는 없어진, 여기는 좋아하는 사람들.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 목록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기본 페이지 공개 대상은 없어진 항목이에요. 생략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승인은 무엇이냐면 사회 문제나 조만간 이제 또 선거 있잖아요. 그런 선거에 관련된 광고를 하실 때는 여기 승인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인사이트나 뭐 이런 것들 보시는 메뉴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인스타그램과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추천. 여기 이제 추천 내용들. 이거 어떻게 뒤로 가지? 네. 자, 교차 게시는 페이지에다 내가 올린 거를 다른 페이지에다가도 같이 올리게끔 하고 싶을 때 교차 게시까지 해줄 수가 있어요. 페이지 지원 관련 메시지함은 페이지에 대해서 어떤 고객센터에서 다 본 것을 확인하는 곳이고요. 페이지 관리 내역으로 간단한 히스토리 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뭘 바꿨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내역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제가 설정 메뉴를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시 페이지로 돌아갈게요. 이 제일 앞에 페이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 없어진 것 같아. 다시 페이지 열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페이지 좋아요 요청하기가 보이네요. 보이는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도 있고 하실 건데 이거는 뭐냐면요. 친구들이에요. 내 개인 계정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보쌈해 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 페이지에 팬을 처음에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에 팬 늘어나는 게 적기 때문에 내 친구들을 초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페이지 좋아요 요청하기입니다. 물론 이탈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선 그 전에 내 페이지를 좀 꾸며놓고 요청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만들기에 라이브 방송도 있어요. 내가 페이지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내 팬들한테 라이브 방송 중이라고 딱 와요. 그러면은 팬들이 들어와서 보겠죠. 이벤트나 쿠폰을 달 수도 있습니다. 자, 게시물 만들기 부분 계속 이어서 설명할 건데요. 여기다가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했듯이 본인 유튜브랜다. 죄송해요. 블로그에 게시글 있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크롬 창으로 가서 본인 블로그에서 게시글 한 개를 고르셔서 그게 지금 페이스북 들어가면 되나요? 물어보니까 왜 일단 여기 페이스북에 들어와 있으신 상태실 거고 거기서 이제 게시글 작성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외부 URL을 넣을 건데 그때 이제 본인 블로그에 게시글을 넣는 쪽으로 저번에 개인 계정에서도 연습해 보셨었잖아요. 그거 한 번 더 해보려고요. 그래서 게시물은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크롬을 열면은 크롬 창을 다시 열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어떤 URL을 복사를 해서 여기 게시물에다가 넣으면은 미리 보기가 가져와지는 거였었죠? 기억나시죠? 그러고 미리 보기 가져와지면 요거를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를 한다면 업로드가 돼서 들어간다. 요거 저번에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요거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시물에다가 이거를 적으면은 이렇게 그 해당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 요거 기억하시죠? 이번에 이쁘게 안 나왔네. 어쩔 수 없죠. 보통 여기 그 사진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진이 안 나왔네요. 자, 요런 거 한번 만들어서 넣어보세요. 이 게시물을 우리가 홍보도 해볼 거고 광고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홍보부터 먼저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이렇게 게시물이 있으면 이 게시물을 우리는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입했던 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에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 개인 계정으로 공유를 해서 내 개인 계정에 친구가 많다면 퍼지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여기 URL을 누르면 URL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게시글 적은 걸 URL 복사를 해서 예를 들어 단톡방에다 좋은 정보 있어라고 뿌린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다 홍보가 되겠죠. 지금은 간단하게 우리는 공유를 해서 그냥 그룹에다가 붙여보는 정도? 그 정도만 해볼 거고요. 그거 다음에 광고를 할 거예요. 홍보. 네, 일단 먼저 공유부터 해서 돈 안 드는 거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 돈 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물론 우리 지금 돈은 들진 않아요. 연습만 해볼 거니까. 모두를 많이 눌렀냐? 광고 센터 다음에 만들기, 만들기. 광고. 여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광고 제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광고가 만들기. 네. 페이스북 광고는 진짜 하기 나름이에요.
만약에 내가 페이스북 픽셀까지 알면요, 구매 전환까지 쉽게 시킬 수 있어요.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원래 좀 네일 아트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젤네일이 나오고 나서는 제가 꾸미질 않았었어요. 근데 뭐 네일 스티커 이런 게 있길래 잠깐 구경하러 갔다가 장바구니까지 넣어놓긴 했다가 좀 비싼데 그냥 다음에 하자, 자신도 없는데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저한테 그 네일 광고만 뜨는 거예요. 결국은 샀잖아요. 그죠? 사서 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게 이 광고 관리자고요. 그게 바로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페이스북에 픽셀이 심겨져 있는 웹사이트를 제가 들어가서 구매 전환 전까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광고 관리자에서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표가 무엇인가요? 여기서 이제 내가 선언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내 웹사이트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가 목표라면 트래픽 유도겠죠? 그럼 우리 트래픽으로 가볼까요? 트래픽이라는 게 원래 이제 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유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는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고르시는 메뉴에 따라 광고 관리자가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은 아마 웹사이트로 들어오게끔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니까 트래픽을 기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캠페인 이름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캠페인 이름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웹사이트 유입 또는 웹사이트 뭐 이벤트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제작해 주시면 되겠고, 이 A/B 테스트는 뭐냐면요, 내가 광고를 하다 보면 어떤 광고가 효과적일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겟층을 다르게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쪽은 20대 초반, 이쪽은 20대 중반, 이렇게 했을 때 광고 유입이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려면 A/B 테스트로 나눠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하면 변수를 어떤 걸로 나눌 거냐, 아까 뭐 타겟으로 나눌 거냐, 아니면 노출 위치를 다르게 할 거냐, 요런 변수 테스트를 해서 나눠서 볼 때 A/B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일단 타겟으로 줘볼게요. 이게 해제로 돼 있다는 건 뭔가 설정해서 아닌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안 해도 돼요. 내가 만약에 하나로만 보낼 거다, 그럼 A/B 테스트를 안 해도 되고, 똑같은 광고인데 이쪽하고 저쪽 그룹을 정해서 왜 비교 그룹 같은 거를 정해서 내가 광고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땐 이제 A/B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일단 걸어놓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고른 거예요. 자, 광고 계정 설정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계정에 대한 국가나 통화, 시간대를 설정하시게 되겠고, 세부 옵션 보기를 하면은 광고 계정의 이름을 설정하게 나옵니다. 이것 또한 그냥 내가 광고를 할 비즈니스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뜨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설정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저는 그냥 제 이름 수정리로 돼 있죠. 자, 그대로 계속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트래픽은 어디로 연결시킬 건데 이렇게 물어봐요. 자, 어디로 연결을 할지 위치를 선택합니다. 랜딩 페이지라는 건 뭐냐면 그 버튼을 눌러서 연결이 되는 페이지에 대한 상세 정보는 나중에 입력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랜딩 페이지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딱 3월 14일이네요. 예, 무슨 날이네, 그죠? 무슨 화이트데이라고 쳐요. 그래서 화이트데이 이벤트 기획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광고 홍보를 했는데, 만약에 웹사이트로 유입을 시켰는데 그냥 일반적인 랜딩 페이지가 아닌 그냥 처음 화면이 뜬다고 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놓고 거기서 이 길을 잃어요. 실제로 마케팅이라는 거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거를 이제 결제까지 이루어지게끔 흐름을 이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랜딩 페이지는 어디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화이트데이면 화이트데이 기획전 페이지가 랜딩 페이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설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웹사이트로 연결시킬 거야. 이렇게 고르고, 그 다음 쿠폰이 혹시 있으시면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전환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쿠폰을 만들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해제해 놓을게요. 자, 이쪽이 이제 변수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계제 최적화, 타겟, 노출 위치에 따른 변수를 선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는 아까 전에 타겟으로 골랐어요. A, B 광고 세트를 타겟을 구분해 가지고 설정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타겟으로 맞춰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아마 요거 아까 안 고르신 분은 이거 변수가 안 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타겟 변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 광고 세트에 대한 변수, B 광고 세트에 대한 변수를 따로 선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타겟을 내가 설정하겠다 했을 때 타겟을 제가 이전에 설정한 타겟으로 설정을 잡을 수도 있고 새로운 타겟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전에 설정한 게 없을 거니까 저도 새 타겟 만들기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맞춤 타겟을 설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위쪽은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을 주면 돼요. 자, 유사 타겟과 맞춤 타겟이라는 거는 이 기존에 타겟이 있을 때 그 타겟과 유사한 타겟들을 잡는다라는 거고 지금은 타겟을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자,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최근 위치가 이 지역인 사람, 이 위치에 거주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좀 나오네요. 만약 맞춤 타겟을 만들 거다. 페이지가 조금 이상했네. 다시. 아까 광고를 하다가 잠깐 화면이 조금 이상해서 나갔다가 왔어요. 웹사이트 유입을 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계속 지금 아까 하던 창 그대로 다시 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나는 타겟을 설정할 거다. 그래서 새로 만들 건데 여기서 내가 이 위치에 거주하는 사람, 위치에 방문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위치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따로 안 누르셔도 돼요. 맞춤 타겟이나 유사 타겟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눌러놨다 보니까 아까 오류 창이 뜬 거예요. 자, 대한민국 전체에 보낼 건 아니면은 얘는 닫고 내가 만약에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를 적으면 돼요. 근데 위치를 자세하게 적을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뭐 서울이면 서울, 뭐 경기면 경기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그 서울의 반경 몇 미터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17km부터 가능하니까 17km로 놓을까요? 이게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이 핀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핀을 이렇게 찍어서 그 핀에서부터 반경 몇 미터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반경 뭐 8km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낼 거야.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8km가 그렇게 큰 키로 수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많이 도달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령대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연령은 저는 아까 20대 초반으로 잡을 거예요. 그럼 20세서부터 뭐 25세까지 이렇게 잡아도 되고 또는 이런 경우에 마케팅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86년생 여자들한테 뭐 어떤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이대를 딱 그 나이대만 딱 설정하면 되는 거죠. 자, 성별은 여자들한테 할 거고요. 언어는 뭐 우리나라 언어를 그냥 할 거라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언어를 쓴 사람들한테만 광고가 도달되게 하겠다.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대상으로도 홍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상세 타겟팅. 여기서는 일치하는 사람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견을 좋아하는 사람, 뭐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 하니까 강아지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추천을 보면은 이 강아지랑 관련돼 있는 것들이 쫙 떠요. 애완동물을 좋아하고 개를 좋아하고 뭐 고양이도 좋아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 먹이나 강아지 먹이에도 관심을 갖고 새끼 고양이나 도그푸드 뭐 이런 식으로 강아지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들 그 사람들한테만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그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만 타겟팅이 돼서 메시지가 가겠죠.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한테 광고가 갔을 때는 그 광고는 그냥 스팸이에요. 그쵸? 스팸 메일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광고가 가게 된다면 그것은 스팸이 아니라 정보가 되죠. 그쵸? 그래서 그런 타겟팅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바로 페이스북의 맞춤 타겟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일치하는 그런 것들을 보내겠다. 잡아줄 수도 있고 타겟을 제외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연결 유형은 뭐냐면 내 페이지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한테도 같이 보내겠다. 이럴 때 고르는 건데 페이지에 펜이 없는 상태에서는 고를 게 없죠. 그 다음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A 광고 세트가 완료가 돼요. 그 다음 B 광고 세트도 뭐 기존에 혹시 내가 만들어 놓은 타겟이 있다면 그런 타겟으로 맞춰 놓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테스트를 안 하고 한쪽으로만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노출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자동 노출 위치 같은 경우는요. 광고 계제 시스템에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노출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광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동 노출 위치를 고르셔서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플랫폼을 고르세요. 자, 페이스북의 광고도 이 광고 관리자에서 하는 거지만 인스타그램의 광고도 여기 있는 광고 관리자에서 하시는 거예요. 왜? 인스타그램에 광고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광고는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에 본인이 게시글 올린 거에 대한 광고. 그러니까 아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광고 홍보하기 버튼 그거랑 똑같은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 게시글 자체를 광고해봤자 사실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내가 아예 광고를 제작을 해서 그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 1:1 사이즈의 사진을 많이 써요.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6:9 사이즈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광고 모양도 좀 다르죠?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쓰는 사람의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에 맞춰서 광고를 제작해서 넣어야죠. 원래대로라면. 그래서 내가 플랫폼을 어떤 거에다 할 거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내가 인스타그램용이다. 그럼 인스타그램만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 인스타랑 페이스북 이 두 군데다가 광고할 거야.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하면 되겠죠? 그거는 본인 맘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기대로도 돼요. 모바일로만 광고하겠다. 데스크톱으로만 광고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노출 위치에 어떻게 뜰 것인지 광고 모양들을 대략적으로 확인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광고는 옆에서 끌 수도 있어요. 인스타그램 탐색 태그에 안 떴으면 좋겠어. 그러면 체크를 풀고요. 뭐 오른쪽 칼럼에 안 떴으면 좋겠어 하면 체크를 풀면 돼요. 그래서 노출 위치도 내가 원하는 노출 위치들만 선택을 해서 거기에만 광고가 들어가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송출이 되어지죠. 이해되셨죠? 자, 특정 모바일 기기로도 돼요. 그래서 만약 나는 안드로이드 기기에만 하겠어. 그러면 안드로이드 기기 스마트폰을 딱 정해서 기기 이름을 넣으면 그 기기로만 들어가요. 제가 진짜 웃겼던 거 얘기할게요. 제가 제 생각이 되게 웃겼던 것 같아. 제 핸드폰을 바꾼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내 핸드폰을 바꿀까라고 고민하는 시점에 저한테 뭐가 왔는 줄 알아요? 예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건 노트4예요. 그럼 노트4 사용자 노트10으로 무상 교체 막 이런 게 저한테 광고가 왔어요. 어떻게 광고를 알았을까요? 바로 여기서 한 거예요. 내가 노트4 유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노트4 유저한테만 그 광고가 가게 해라 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만 가는 거야. 기기 정보가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만 딱 타겟을 맞춰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은 페이스북이 광고 부분은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광고하는 사람들이 엄청 부지런하다. 어떻게 나를 알고 나한테까지 도달하게 했을까 했는데 네. 설정을 설정을 다 그렇게 맞춰 놓으면은 나랑 비슷한 얘네가 맞춘 범주에 들어가는 고객들한테 송출이 돼서 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모를 때는 야, 내가 86년 여자인데 이거 와, 나한테 특별한 이벤트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거 돈 안 들고 하는 거예요? 에이, 돈은 들죠. 아, 그렇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안 드는 거 한번 얘기하고 돈 드는 거 한번 얘기하겠다고. 지금은 돈 드는 거 얘기하는 중이에요. 자, 계제 최적화 시간입니다. 언제 링크 클릭했을 때 뭐 일일 고유 노달 이런 것들에 따라서 광고 계제 최적화의 기준을 정할 수가 있고요. 클릭당 평균 비용 선택사항 설정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청구 기준은 노출됐을 때로 맞춰져 있네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광고 계정에서 얼마 정도를 이미 지출을 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클릭당 광고 비용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지금은 노출 기준이에요.
광고 따로 비용 안 설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게재는 어떻게 게재하겠다. 아까 A/B 테스트 설정해 보니까 예상 테스트 효과는 80%라고 하네요. 예산 같은 게. 네, 그럼 길은 며칠 동안 하겠다. 이 기간도요, 보통 1일, 2일 짧게 주는 것보다 기간을 조금 주세요. 너무 길게는 말고 한 일주일 안쪽으로 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사람들이 언제 반응이 제일 높았다라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광고를 하실 때 참고해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A/B 테스트 예상 기간 설정하시고 이거를 언제부터 하겠다도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금 만약 이거를 모르고 아까 그 고급 설정 안 보고 그대로 계속하면 그냥 오늘 지금 조금 있다가부터 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이후부터 송출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광고가 예를 들어서 화이트데이 광고, 화이트는 너무 금방이니까 블랙데이로 하죠. 자, 블랙데이 광고야.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지금부터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그 기간을 따로 설정을 해서 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설명하고 일단은 계속 누를게요. 예산을 1원으로 넣었어. 제가 아직 우리 광고하진 않을 거예요. 광고하기 전까지만 갈 거니까 많이 넣어도 돼요. 예산이 많으면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는 거고요. 예산이 적으면 조금 약간의 사람들한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광고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광고의 호응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높으면 좋긴 좋죠. 네, 본인에 맞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럼 지금 그 사람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1원씩 나가는 거야? 아니에요. 도달이 됐을 때예요. 그 사람은 아까 하시면 예,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도착하면 나는 돈이 빠져나가요. 도달했다는 거 그 사람이 봤다는 거.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사람한테 퍼지는 정도. 근데 퍼졌는데 갔는데 그 사람이 안 봤어. 뭐 안 봤으면은 난 돈 나가는 거고 뭐. 안 봤어도. 예. 그러니까 보통 광고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밀하게 하는 게 낫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 신문에다 광고하실 때요. 그 사람이 봐야만 돈이 나가나요? 그게 아니라 몇천 부 그냥 광고하고 그 사람 보든 안 보든 사라지는 돈이죠. 얘도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위에서부터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도달하게 그- 나이 길게 잡고.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 비싸겠다. 내 돈이 다 나가요.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딱 그 사람들한테만 광고가 가야 내가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페이지가 있으셔야 광고가 가능하다 보니 오늘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설정했고요. 밑에 이제 광고 형식인데요. 이거는 보통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는 여러 개 상품을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슬라이드형 광고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아마 단일 이미지 동영상 광고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디어를 여기다 추가해서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르셨어요? 네, 계속 눌러서 넘어갔어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면 이제 검토 들어가지는 건데 계속 누르셔서 형식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들어와진 데가 여기 세 번째 칸. 여기 잘 들어와졌나요? 네, 맞아요. 지금 거기는 페이지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페이지 기본 만들어 놓은 페이지로 해두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만드신 그 페이지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형식에서 단일 이미지 동영상을 골라놓고 그 다음에 미디어 추가를 해서 동영상을 올리시는데요. 여기 권장 이미지 사양에 사양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라고 제가 눌렀어요. 자, 이미지 비율은 1대 9, 1대 1, 뭐 4대 5까지 이렇게 넣으라고 돼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지에 텍스트가 20% 이상 포함되면 게재가 저조해지니까 확인해라. 이런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광고를 해야 될지는 요걸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되게 친절한 게 우리가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 내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이즈를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사이즈가 다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사진을 올리면 사이즈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얘를 눌렀을 때 페이스북에 내가 가로형 이미지 사이즈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대략적인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 뭐 굳이 만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아까 전에 만든 거 가지고 그냥 넣어볼 거니까 얘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미디어 좀 더 미리 만든 거 업로드해서 이미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뭐 기왕에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아까 저장한 거 중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거 있죠?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거긴 한데, 가로형 이미지 900에 600 사이즈라서 이걸로 골라볼게요. 자, 계속 누르면은 이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광고가 올라가지는 게 보이죠? 자, 어떻게 광고가 보이는지, 각각의 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페이스북 스토리에서는 얘가 어떻게 모양이 보이고, 만약에 피드에서는 어떻게 보이고, 이런 것들을 요 옆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기본 문구부터 적어 볼 건데, 이 기본 문구는 여기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본 문구를 만들 때 한두 줄 안에서 승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봐야 돼요. 뭐라고 좀 획기적으로 적을 수 있을까? 지금 자극적인 걸 생각을 해보는데 마땅히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에 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테스트니까 가볍게 지어주세요. 자, 만약에 요 옆에다가 아이콘을 넣고 싶은데 여기는 아이콘을 넣는 게 없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쓰라고요? 아까 크롬 창에서 여기 페이스북 기호 이런 식으로 쳐보면요, 기호를 찾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아까 넣어드렸던 건데, 요런 데서 모양을 골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골랐다고 해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요. 지금 좀 이상하게 뜨는 게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올라갈 때는 이게 제대로 이모티콘으로 보여요. 네,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쭉 적으시면은 적히긴 하는데 여기는 2줄 정도까지만 보이고 나머지는 더보기 눌러서 봐야 돼요. 이렇게 여러 줄을 적는 건 돼요. 근데 이렇게 땡땡땡 더보기 눌러서 펼쳐볼 수만 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2줄 안에서 승부를 볼 수 있게 내용을 적으셔야 사람들이 더보기를 눌러서 길게 보든지 할 거예요. 제목, 이 제목 한번 적어볼게요. 이 밑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요 밑에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은 요 밑에 적히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광고 모양이 보여지죠? 그 다음 여기다가 넣는 이게 바로 웹사이트 URL로 그 방문 유도가 될 웹사이트 URL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들어갈 랜딩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따로 몰은 없으므로 그냥 네이버를 연결하려고요. 이런 식으로 그 랜딩 페이지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얘 누르면 여기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 링크 표시, 요거는 뭐냐면 선택사항인데 광고에 표시할 링크를 단축 링크로 표시하고 싶으실 때 여기다가 넣어도 된다 이거예요. 자, 행동유도 버튼은 여기 더 알아보기라고 뜨는데
뭐 지금 듣기, 지금 신청하기, 예약하기 등의 다양한 것들이 많고요. 아니면 난 이거 안 넣고 싶어. 그럼 버튼 없음을 하시기도 해요. 자, 이러면은 깔끔하니 광고 같은 느낌이 좀 안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버튼을 이렇게 없애시는 분도 있고, 어차피 여기 누르면 링크로 넘어가니까. 아니면 버튼을 따로 넣어가지고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언어 추가. 예, 자동 번역을 하게끔 해서 언어를 이제 다른 외국인들도 볼 수 있게 할 거냐,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추적에 페이스북 픽셀이 있어요. 여기까지 걸려지면 제일 좋아요. 여기까지 하시는 분은 진짜로 광고를 진짜 잘 다루시는 분. 근데 여기까지는 힘들어서 저는 페이스북 픽셀까지는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얘가 뭐냐면요.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 사이트에 가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기만 하고 나갔었어요.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그에 관련된 광고를 주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사기끝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만드는 데는 이 페이스북 픽셀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HTML로 구성이 돼 있고, 즉 HTML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웹사이트가 있을 때 가능하세요. 블로그로는 못해요. 네, 뭐 블로그에서도 HTML을 다룰 수 있는 블로그가 있거든요. 걔는 되겠지만 네이버 블로그로는 안 돼요. 네이버에 보면 스마트 스토어 안 돼요. 왜? 그것도 마찬가지로 헤드 섹션에다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픽셀을 넣으려면 아마 자사몰이 있으신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HTML의 헤드 섹션에다가 얘네가 원하는 전환 픽셀 코드를 심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안 돼요. 예. 근데 요거 안 해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광고 관리자의 한 70% 정도를 얘기를 드린 거고, 나머지 30%는 조금 더 고수이실 때 예,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여기 동의를 만약에 누르면요. 아이고, 인스타그램 프로필 계정이 없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프로필을 체크했다고. 예, 왜냐면 제가 요 페이지는 지금 인스타랑 연결을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가 안 된다 이 얘기고, 그래서 페이지랑 연결돼 있는 거면 인스타에도 광고가 가능해요. 자, 여기까지 됐다면 결제 정보를 추가해서 넣고 다음 누르면 검토 및 승인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승인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도달 노출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카드는 비자 카드나 그리고 마스터카드 그리고 아멕스 카드 이렇게가 가능하세요. 어차피 그런 카드 이름 안 넣으면 결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연습만 해본 거고요. 여기까지 안 나면 결제 안 되니까 상관없어요. 2,000원 넣어도 되겠네. 예, 2,000원 넣어도 되고 뭐 5만 원 넣어도 되고 상관없죠 지금은. 카드 결제 정보 안 넣을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광고를 하시다 보면 쿠폰이 발행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좀 더 저렴하게 광고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럼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 계정서부터 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 조금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따가는 유튜브 초기 설정하는 것들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결제 수단에서 취소해버려요? 계속? 예, 지금은 뭐 그냥 닫으시면 되죠. 어차피 지금 이거는 광고하실 게 아니니까.